어제 뭐 보셨어요? 이것도 일종의 트렌드인지 모르겠습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남편이 바람이 나면 이 상간녀라는 존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 주인공의 뭐 친구라든지 뭐 시누, 이모, 고모, 뭐 지인들이 이 때로 몰려가서 그 여자를 혼내는 장면들이 나오곤 했습니다. 머리끄덩이를 잡고 세간을 다 부수고 동네 방네에 망신을 주고, 김수현 작가의 내 남자의 여자에서 동생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하유미가 분기탱천에서 응징에 나섰다가 오히려 김희애에게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맞았던 장면, 또 마트에서 불륜 커플을 개망신을 주는 장면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일명 하유미의 교양 강의라고 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드라마들이 불륜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 아내와 그 남편의 여자가 공조를 해요. 드라마 안에서 이 남자를 아주 인간 말종으로 설정을 해놓고 여자 둘이서 힘을 모아서 이 처절하게 응징을 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 이 남편의 여자가 맹랑하게 적반하장으로 나온다 해도 떼지어서 몰려가서 혼쭐을 내기보다는 쿨하게 자존심을 지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저런 쓰레기 따위로 내 격을 떨어뜨릴 생각은 없어.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도 좀 그럴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식으로 여자들이 공조하는 드라마가 뭐 얼마나 되겠어 하실 텐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편의상 드라마 캐릭터 이름 대신에 그 배우 본명을 쓸게요. 왜냐하면 이해하기 쉬우시니까 그런 편이. 우선 지난해에 방송된 그 화제작 TVN 마인, 주인공 이보영과 남편의 아이를 낳은 옥자연이 공조를 하고 거기에 큰동서 역할의 김서영까지 가세해서 결국에는 이보영의 남편 이현욱의 비참한 죽음으로 드라마가 마무리됐습니다. TVN 하이클래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울과 홍콩 양쪽의 두 여자에게서 아이를 낳아 기르게 했던 김남희를 조여정과 박세진이 힘을 합해 파멸에 이르게 했거든요. 그런가 하면 올 1월에 종영한 채널A 쇼윈도우 여왕의 집은 송윤아의 남편 이성재의 내연녀가 전소민이에요. 그런데 결말은 우여곡절 끝에 전소민이 이성재를 죽이는데 송윤아가 전소민이 감형을 받을 수 있게끔 손을 써서 몇 년 후에 전소민이 출소하고 둘이 재회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디테일은 다르지만 이 세 드라마는 이제 전개되는 방향이 같은 겁니다. 아내와 남편의 여자가 공조해서 인간 말종인 남편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종영한 JTBC 공작도시도 같은 설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하니 얽히고 설켜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공 수혜의 남편 김강우가 천하의 개자식이에요. 그래서 아내인 수혜하고 김강우의 아이를 낳은 이이담이 한편이 되는 내용입니다. 서글프게도 이들은 앞서의 작품들과는 달리 복수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권력의 꼭지점인 시어머니 김미숙에게 맞섰다가 이이담은 비참하게 살해되고 수혜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이 아이는 무슨 죄래요? 아무리 드라마라고 해도 생모는 죽임을 당하고 키워준 엄마는 전과자가 되어서 만날 수도 없으니까 지금 거론한 모든 드라마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불행한 일이잖아요. 부모가 아빠의 잘못으로 인해 철천지 원수가 되어 피터지게 싸우다가 아빠가 처절하게 몰락하는 결말, 아이에게는 너무나 잔인한 결말이죠. 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드라마 막장의 끝판왕이자 불륜이 난무하는 TV조선 결혼작사 이혼작고, 이 드라마도 빠질 수 없습니다. 박주미를 이혼하게 만든 남편의 여자 송주인이 언니라고 부르고 싶다면서 박주미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잖아요. 한때는 사람이 죽으면서 시작하는 드라마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 아내와 상간녀의 공조, 이것도 한때의 유행일까요? JTBC 수목 드라마 39은 불륜을 좀 다른 방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드라마에서는 이 때로 몰려가서 이 상간녀를 혼내는 그런 장면들은 볼 수 없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드라마에는 바로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나 이건 오해로 인한 해프닝에 불과했습니다. 코믹 요소로 쓰였죠. 이 39은 지금 방송 중이니까 캐릭터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 해프닝은 극중 병원 원장인 차미조를 내연녀로 착각한 여인네들이 병원으로 몰려들어서 난동을 부리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사실 불륜은 차미조의 단짝 친구인 정찬영의 몫인데요. 정찬영과 그의 남자 김진석, 이 전후 사정이 어떻든 간에 김진석은 이미 다른 여자와 혼인을 했고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가 유부남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인연을 이어왔으니까 이건 엄연한 불륜이잖아요. 그게 바로 불륜이지 뭐냐고 힐난하는 미조에게 찬영은 결혼한 다음에는 단 한 번도 잔 적이 없다면서 자신들은 떳떳하다는 식으로 항변을 합니다. 이 외에도 두 사람의 불륜을 미화시키기 위한, 합리화하기 위한 장치들이 계속해서 속속 등장합니다. 우선 진석의 아이가 실은 다른 사람의 아이였다는 거. 그러니까 진석의 아내가 진석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진석을 속였던 거예요. 나중에 진석이 그 사실을 다 알게 됐지만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덮어두었다고 합니다. 대체 언제까지 덮어둘 생각이었을까요? 아이가 몇 살이면 부모가 헤어지는 걸 별 상처 없이 받아들일 수 있죠? 그때까지 찬영은 마냥 기다렸어야 하는 거예요?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김진석 이 남자 정말 나쁜 놈입니다. 책임질 일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결혼까지 간 거잖아요. 그래 놓고는 수년간 찬영을 만나왔습니다. 자기 곁에 붙들어 뒀어요. 누가 봐도 연인 사이였습니다. 아내와 찬영 어느 쪽도 정리하지 않은 채 질질 끌어온 겁니다. 심지어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지만 아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찬영에게조차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책임감 있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나 본데 그러는 사이에 찬영은 차차 나이를 먹어서 40을 목전에 둔 39이 됐습니다. 아내에게도 아이에게도 찬영에게도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저는 사람 좋은 얼굴을 하고 그리고 법 없이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알고 보면 이렇게 경우 없는 거 가장 나쁘다고 봅니다. 불륜의 미화 두 번째 장치는 바로 찬영의 시한부 판정입니다. 1화에 그 찬영의 장례식 장면이 나왔으니까 찬영이 곧 세상을 떠나겠죠. 찬영의 시한부 사실을 알게 되자 진석은 아내에게 이혼을 선언하고 그리고 찬영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내 옆에 있으면서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있을게. 그리고 내가 해달라는 것만 딱 해주고 그냥 내 옆에서 숨만 쉬고 있을게. 아니야, 숨도 안 쉬고 있을게.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속이 터져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부수적으로 진석의 아내 강선주가 이 부도덕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도 이 불륜을 미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 사람이 그럴 만한 충분한 사연이 있었다. 이런 식의 서사를 붙여주는 것이 참 못마땅하더라고요. 이 드라마가 불륜을 미화시키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 당연한 일입니다. 한때 그건 불륜이라면서 일관되게 찬영을 비난해온 미조는 찬영의 엄마가 진석을 딸의 남자친구로 알고 기뻐하는 찰나에 때마침 진석의 아내가 들이닥치자 맨발로 달려나가서 진석의 아내를 밖으로 끌어낸 후 통사정을 합니다. 제발 이번만은 돌아가 달라고 무릎까지 꿇으며 애원을 해요. 미조의 내레이션이 시청자의 마음을 울립니다. 나는 지켜야 했다. 곧 부서지겠지만 한 번은 딸의 남자친구에게 밥을 지어주는 엄마의 시간을 지켜야 했다. 신념, 정직하자는 나의 신념을 버리고 지켜야만 했다. 미조는 고등학교 때 그 시험을 보다가 커닝페이퍼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걸 보고 이 답을 썼으나 나중에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실직고하고 오답 처리를 했던 그 정직이 신조인 성품입니다. 옳지 않은 길은 가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아마 입양아라는 굴레 때문에 자신에게 더 엄격했겠죠. 그런 미조가 그 시한부 판정을 받은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그 신념을 꺾은 겁니다. 어느 날 우연히 지하철에서 만나서 10대 쪽부터 40을 앞둔 이 시점까지 영혼의 단짝으로 지내온 세 친구죠. 미조, 찬영, 주희. 미조는 공황장애를 극복하고자 미국으로 떠나려 했던 자신의 계획을 접고 아픈 친구를 돌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 미조의 그 평생의 그 신념을 꺾게 했으니까 그 찬영은 사실상 미조에게 못할 일을 한 셈입니다.
살면서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해요. 내 잘못으로 인해서 누군가 나를 감싸려다가 같이 그릇된 길을 가게 되는 거.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누가 큰 잘못을 했을 때 그 추종자들이 그걸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애를 쓰다가 같이 똥물을 뒤집어 쓰는 거 우리 살면서 많이 봐왔잖아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 잘못은 내 손에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미조가 무릎을 꿇고 애걸복걸하면서 눈물을 쏟는 장면에서 저도 따라서 울었습니다. 손예진 씨가 울면 저도 모르게 따라서 울게 돼요. 저는 그 미조가 신념을 꺾은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울었어요. 어쨌든 불륜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륜의 그 파편으로 인해서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것은 아마 아이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김진석의 아이에 대한 걱정은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앞서서 언급한 마인, 또 하이클래스, 공작도시, 그리고 이번 그 39가지 이 드라마에 나오는 아이들, 어른으로부터 상처받은 아이들이 너무나 안쓰럽습니다. 뭐 트렌드도 다 좋지만 이런 식으로 아이를 소비하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